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미, 중, 러 세 나라의 애증 관계, 애증 삼각관계에 대해서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미국과 예. 중국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100% 대폭 인상키도 했고요.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25%,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 50%.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2배에서 4배 정도 크게 관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지금 더군다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렸어요. 이 앞으로 계속 미중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관세 인상이기에 지금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대략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4조 6,51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정권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8년, 19년 이때 무역대표부더러 심층 검토해라라고 해서 그때 검토했던 거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이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 달러, 한 309조 원 정도 추정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이 고율 관세 정책이 이제는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 외신들은 다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100%나 인상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최종 관세가 기존 27.5%였거든요. 여기서 네. 102.5%로 훌쩍 뛰어 오른 겁니다. 이 백악관이 이야기하기에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 그리고 비시장적 반영 속에서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했다. 예, 이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예. 중국산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수출되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 이거 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 이거 바로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또 전기차와 관련 있는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니 비전기차 배터리니 하여튼 거기에다가 핵심 광물, 흑연이나 연구자석 이것도 엄청나게 한 25%씩 올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이 관세로 중국 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올리는 이유, 중국 제품이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전기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벽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악관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정제 같은 과정에 8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이 핵심 광물 채굴과 재련하는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든다. 중국이 나중에 배째 안 팔아 그렇죠. 이래버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예. 그 국가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전기차 배터리, 또 한 손에는 중국 광물 채굴도 다 가져갔는데 이거 나중에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오면 큰일 나니까 선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러면서 미국의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기 다 선거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중국의 것이 아닌 미국의 전기차,
중국의 것이 아닌 미국의 배터리라는 전략적 부분을 육성시키는데 중국이 걸림돌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용 같아요. 예. 자, 어찌 됐든 그래도 미국 아닙니까? 슈퍼파워 미국. 네. 중국이 미국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 미국 언론들이 이야기하기에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다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 인상한 것도 단기적인 보호 조치일 뿐이지 중국 전기차에 미국 진짜 잠시 막을 수 있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더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 미국 그렇군요. 내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왜?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사실을 예.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가 먼저 안다는 거죠. 아, 저가로 물량 공세로 들어오고 있군요. 미국, 아니, 중국은요.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예.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데 잘 안 팔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중국 자동차 업계에다가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자동차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월등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한다. 이거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판매한 소형 전기차 시걸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대당 한 $10,000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0%라는 관세를 붙인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전기차 가격과 100% 붙였는데도 유사하거나 그것도 더 싸다. 예. 그러니까 비아디의 시걸이 아직 미국에 판매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비아디가 지금 전 세계로 시장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 문제다. 그렇군요. 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잔뜩 쫄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서로 굉장히 또 좋고요. 미리 선을 주시는 예. 겁니다. 예. 자, 시걸이라는 차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유튜브 사진을 통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닝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 전기차입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살벌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네요. 푸틴이 중국 방문하는 것은 지난 3월달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이달 7일 취임식하고 나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해외 첫 일정입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도 작년 3월에 3년임 시작한 이후에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 푸틴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방 성격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 2023년 3월 모스크바, 10월에 베이징, 그러니까 지금까지 푸틴하고 시진핑이 한 40여 차례 넘게 만났고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비공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주로 논의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쪽 푸틴에서는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대요. 근데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는데 젤렌스키가 당장 거절했다고 하고 푸틴은 어떻게 믿냐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대신 대신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제 중국은 이제 러시아 눈치 보면서 또 안 가고요. 예. 이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렇게 논의했던 것들은 옛 소련 경제협력체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중국의 1대1로 연결하는 문제, 국제기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와 브릭스 내 양국 협력, 또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준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평론가님 끝으로 어찌 됐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또 태평양 건너 미국, 미중러 사이에 좀 생기는 미묘한 갈등 관계, 긴장 관계 결코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 평화에는 좋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 자체가요. 앞으로 이 삼국가의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 나라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제는 등을 끌어안고 등을 핥히는 관계에서 룰을 정해서 싸우는 정도로 됐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반격할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로 밀착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을 두둔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 서로 전략적 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서로 세 나라가 붙었다 떨어졌다 서로 견제했다가 가까이 지냈다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한반도의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세 나라와 함께 가야 되거든요. 러시아, 중국이라고 멀리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과연 윤석열 정권 외교력이 예. 따라갈 수 있는가, 이 급변하는 상황을 따라갈 수 있는가,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좀 중심으로 미국이 상당히 좀 경도되어 있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참 난제인 것 걱정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